아니 제가 이건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에피타이저인데 민주당 안산시장 후보에 천영미 전 경기도의원이 최종 공천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방송에서 얘기하면서 설마 안 되시겠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녁 때 집에 가서 뉴스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되셨더라고요.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분의 영상밖에 없어가지고. 봐야 돼. 예, 영상. 그리고서 음주 있습니다. 음주 전과 한 번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음주.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 안 찍으셨습니까? 안 찍었.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 정말 사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과 시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겠다라고 했는데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받아버렸어. 당원과 시민들의 선택은 이렇게 자신의 음주 전과에 대한 지적을 하는 당원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 후보에게 표를 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저는 저 영상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백그라운드 사운드처럼 한 남성분이 괜찮아. 그렇지. 음주. 아유, 박수. 네. 저는 이걸 들으면서 약간 불안하긴 했어요. 정말 되시려나? 네. 호응이 있는데? 네. 근데 정말로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금 이 선거 기간 중에도 네. 한 민주당 시의원께서 강원도 쪽에 네, 네, 또 네. 이 음주운전으로 걸렸다고. 원주. 네네네. 또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 보니까 네. 진짜 우리나라에 정말 그런 전과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뉴노멀이 생기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네. 절대 그게 뉴노멀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되시겠나 했는데 선택을 받아서 이제는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처럼 뭐 어쩌라고 네. 하면서 계속 선거를 할 것 같다. 음. 예, 그래서 이 사실이 좀 난해하면서 생소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경선 최종 2인 후보로 올라가신 것도 되게 참 대단하다. 이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경선 후보로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결국에 최종 후보로 되셨어요. 보니까 유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정당이 정당의 기능을 못한 거죠. 이거는 당에서 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정당이 있는 건데 네. 선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후보로 입후보하지 않으면 당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아무나 이름 적어가지고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니라 후보가 된 상태에서 다수표를 얻어서 당선이 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이런 사람 안 걸러주고 어떤 뭐 바람인지 뭔지 모르지만 세력인지 뭔지 모르지만 후보로 내세우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최종 후보 됐다고 한다면 국민의힘하고 할 텐데 안산이라는 데 정치 지형을 볼 때 이분이 시장이 될 가능성도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입장에서는 거의 한 80% 됐다고 생각하겠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산 시민들은 이런 사람을 시장으로 둔 상태로 4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창피하죠. 이분이 뭐 능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경기도 의원 경험도 있고 한 거로 봐서 네. 본인은 이제 정치 잘한다고 생각해서 안산에서 내가 뭐 하겠다고 나온 것 같은데 네. 기본이 안 되는데 뭘 잘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개혁신당의 국민의 김성일 측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제 이제 천영미 후보가 워낙 공격을 받으니까 네. 말씀드리면 네. 그 천영미 후보도 할 말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상대였던 김철민 전 안산시장 후보가 음주가 2건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2건인데 나는 한 건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떤 네. 공직자가 네. 자신의 음주 사실에 대해서 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저 애티튜드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 네. 태도가. 네. 이제 앞으로 안산에서는요. 네. 경찰관님들이 너무너무 고생하실 것 같아요. 아하. 음주 잡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그렇죠. 대통령도 음주하셨고 안산시장도 음주했는데 네. 안산시장 안 뽑았어요? 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맞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사회 전체의 도덕성에 대한 의무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아니 정치권은 그렇게 도덕성에 대해 관대하면 우리가 앞으로 음주운전한 연예인, 음주운전한 뭐 운동선수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네. 무슨 근거로 할 거예요? 저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그래서 혹시 말씀하고 있는 과정에서 혹시나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후보요? 예, 누가 제가 네이버에 쳐봐도 지금 찾지를 못해가지고 아마 이민근 현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시장이 있죠. 예, 그렇죠.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제가 뭐 편들려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도의원 때 제가 어렸을 때 꼬꼬마 때 네, 네. 봤던 굉장히 열심히 하던 분이에요. 이민근 해볼 만하실 시장님.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안산시장 선거는 한번 진짜 한번 6월 3일 날 결과를
기초자치단체이긴 합니다만은 한번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어요. 저는 이분이 진짜 뭐 될 수 되실 수 있느냐? 있는지. 근데 뭐 안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상당히 민주당한테 유리한 지역구라서 일단은 뭐 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근데 이건 생각을 유권자분들이 진짜 매섭게 회초리를 드셔야 되는 게 아니 당의 그 강성 지지자들한테만 잘 보이면 공천을 받고 네. 그 사람들에게 공천 받으면 바로 당선되는 이 공식이 유지되면요 결국엔 민주당원이 아닌 분들은 아무런 혜택이나 뭐 이익이나 이런 걸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시민의 당연한 권리조차도 가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부족한 후보를 뽑았어도 우리는 이런 후보를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셔야만 다음부터 공천을 신경 씁니다. 네.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구도 자체가 조금 너무 이제 좀 기울어져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한테 불리한 구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각 지역의 자치단체 장에 대한 현역 국민의힘 출신의 어떤 자치단체 장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게 들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민근 안산시장이라든지 물론 이제 못한 시장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군데군데 보면 국민의힘이라서 다 못했다 이것도 아닌 거고 예를 들어서 박완수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도정 평가가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어떤 현역의 프리미엄으로 조금 선거를 치러 볼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거에 있어서 이 구도라는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금 그런 구도가 너무 불리한 지형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구도를 인물로 어떻게든 헤쳐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사자 이제 후보들 예를 들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현역 단체장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이제 개인기도 중요한데 네네.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그 위에 있는 광역 자치단체장 후보가 어떤 분이냐, 그렇죠. 정해졌느냐, 어떻게 그렇죠. 정해졌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아직 우리가 후보가 없잖아요. 5월 2일에 선출이 된다고 합니다. 5월 2일이면 5월 2일 네. 이번 주긴 합니다. 이번 주긴 해서 5월 1일 날 선출이 되면 바로 확정이 되는 건가요? 거의 그러지 않나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변수가 좀 이제 근데 있어요? 많죠. 아니 일단 3명 중에서 일단 최종 후보는 되는 거죠. 그럼요. 5월 2일 날. 그래서 선대위 구성하고 하는 건데 이제 중간에 또 선대위는 이미 구성돼 있잖아요. 후보자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입조심하고 있고 등록한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되겠죠. 제가 뭐라도 하려면 선거를 갑자기 하려면 장동혁 대표가 빙의가 되는지 뒷목이 뒷목이. 뻐근해지네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일단 경기도 선대위는 현역 의원 중심으로 일단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후보 선출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